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환율 관계를 빅데이터로 이제 조사를 해봤었는데, 대한민국, 일본, 홍콩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이제 US 달러 기준 환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일본, 홍콩의 신규 확진자를 비교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신규 코로나 확진자 환율을 각 나라별로 비교한 다음에 전체를 비교하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읽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미리 이제 읽어드렸고요. 이제 데이터에서 어, 읽었을 때 이제 날짜를 포맷 형식에 맞춰서 변환해 준 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있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였습니다. 해서 데이터가 추출된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EX1 인스턴스에다가 날짜별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뭐 달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각화한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일본이 좀 확진자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홍콩이 좀 인구수가 적은 감에 어, 그래프가 도드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저장료를 진행하였는데, 이제 날짜별로 제가 그리고 NAN 값을 널 값을 0으로 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뉴케이스이기 때문에 지우기보다는 사실 보고 안 된 상태가 NAN 값이 되어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홍콩도 똑같이 처리를 해줬고 일본도 똑같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각 값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일본 재팬이라는 인스턴스에는 어치고 이제 로케이션이 재팬밖에 없기 때문에 로케이션 컬럼을 삭제해 주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인덱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환율 정보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환율 정보를 보면은 날짜랑 US 달러 그리고 코리안 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US 달러 컬럼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컬럼이고, 그리고 이 데이트도 아까 전에 이 위에 이 신규 확진자 데이터랑 병합을 위해서는 인덱스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 똑같이 해주는 작업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대한민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랑 환율을 비교한 건데,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 천 원, 1,100원대에서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십몇 단위, 100몇 단위로 가다가도 뭐 1,000명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어가지고 큰 차이가 보이기 힘들어서 확률을 어느 정도 좀 조작을 해줬습니다. 일단 1,0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걸로 봐서 일단 1,000원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신규 확진자 수랑 맞춰주기 위해서 5를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한 자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확진자 수가 이제 올라갈 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자 좀 조정받는, 약간 평행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데, 일본도 똑같이 한국하고 똑같은 작업을 해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을 빼주고 500을 곱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진짜 시각화한 자료를 보시면은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랑 환율과의 관계가 좀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홍콩도 똑같이 처리를 해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페니즈 때문에 7.75 이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 정책이 있어서 7.75를 빼주고 5천을 곱해줬습니다. 5천을 곱해보니까 확실히 홍콩같이 페니즈를 실행하는 이런 나라의 경우에서는 홍콩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갑절을 환율을 비교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재팬 yen에 맞춰가지고 각 수에 이제 어느 정도 수를 곱해줬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얼마나 떨어졌고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수를 좀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한국하고 일본은 환율이 비슷하게 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종합하였는데, 콘캣으로 위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합쳐주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널값 데이터를 없애줬습니다. 이거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좀 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다른 영향에 의해서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그 환율하고 이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홍콩의 경우는 이제 다른 뭐 요인에 인해서 환율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인구 수에 비해서 일본이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보다 약 2.6배 정도 많은 거에 치고는 데이터 확진자가 많은 편에도 이 등락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큰 이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완전히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외의 요인들도 같이 작용을 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다섯 번째 피겨에도 볼 수 있듯이 편의제로 인한 그냥 정부 자체에서 이 환율을 제한하는 걸로 다른 나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기말고사 대치과제 코드 설명 마치겠습니다.